아마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보는데 솔직히 페북이 됐든 SNS를 자주 여러 사람하고 만약에 이제 김건희 여사가 했다면 그게 굉장히 위험하고 대통령과 여사와 통화를 했는지가 사실 관건 아닙니까? 대통령이나 그 여사하고 통화했어 막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꽤. 아직은 좀 이런 일 말고도 어렵다. 예, 그래서 조금은 더 두고 봐야겠다. 첫 번째 이 사람은 그렇게 가벼운 사람은 아닌 것 같고 그 윤상현 끝났어는 거 보면 윤상현보다 센 사람한테 들은 거야. 직접적으로 대통령과 대통령 사모하고 연결이 됐을 가능성도 있다. 이준석 대표 역할이 여기서 조금 애매해. 어떤 점이? 약간 입장이 분명치가 않아요. 한없이 가벼운 정치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9월 19일 추석 연휴 잘 보내셨죠? 네, 오늘 목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아직도 근데 휴가를 조금 더 연장해서 오늘과 내일 또 월차나 연차 쓰셔서 놀러 가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 아마 남아 계시는 우리 채팅창에 계시는 분들은 그런 쪽은 아닌 걸로 저희가 좀 파악을 하고 많이 놀지는 못하시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저희와 함께 열심히 오늘도 장르만 여의도 지켜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은 새로운 얼굴이 또 저희 장르만 여의도를 찾아주셨습니다. 3번 생각하고 한 번 이야기하는 심사숙고의 아이콘 국민의힘 김영우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생각하다가 바로 답이 안 나와요. 대답. 예, 김영우 인사도 3번 생각합니다. 심사숙고예요. 네. 좋아요. 그리고 한 번 생각하고 3번 말씀하시는 우리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런 소개 조심해 주세요, 다음부터. 네. 왜요? 말씀 많잖아요. 가벼워 보이잖아. 여기 또 한없이 가벼우니까. 네. 저희 프로그램이랑은 잘 맞습니다, 우리 의원님. 네, 그리고 생각 전에 말부터 나오는 우리 김종대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입만 살아있는 김.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최은경 기자가 오늘 뉴스 정리해 주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뭐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서 네. 그 풍선 네. 또 내려왔습니다. 다 이제 국방 전문가시니까 다들 간단하게 하나씩. 풍선 전문가는 아니죠. 네, 그래도 해결책 하나씩 말씀해 주세요. 네. 21번째 이제 오물 풍선이 왔는데 이게 저의 뇌피셜로는 이쯤 되면 이제 정밀 조준 가능할 것 같아요. 데이터가 좀 많이 네, 쌓이고 20번 있어요. 정도 이렇게 바람 맞춰가지고 해보면 원하는데도 그냥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것인가. 네, 실제로 이것 때문에 화재가 나기도 했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그 뭐 일정 시간 지나면 타이머가 작동을 해갖고 뭐 약간 풍선을 끊어내는 혹은 뭐 약간 뭐 뭐라 그럽니까? 그거 이렇게 기화 장치라고 하나요? 하여튼 발열 기폭 타이머 장치 뭐 타이머라고. 있다고 네. 하죠. 이거 어떻게 뭐 총을 쏴요? 뭐 어떻게 그냥 내비둬요? 쏘는 것도 위험해요. 네. 왜냐하면 일단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도 위험하고 또 그 맞추기도 쉽지도 않습니다. 네. 예, 그리고 뭐 한두 개가 아니고 네. 한 번 보낼 때 막 150개 150개, 막 네. 이렇게 보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그 쓰레기 열심히 줍고 그다음에 3번 생각하고 하신 말씀인 왜, 거죠. 왜냐하면은 이게 국방위원장 출신이에요. 단순한 네. 그 오물 풍선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우리가 또 보내는 대북 전단, 네.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하는 합동 훈련, 또 북한의 또 탄도 미사일 또 발사 시험, 또 최근에는 고농축 우라늄 제조 시설도 공개를 해버렸잖아요. 네, 네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북한이 오죽하면 저럴까. 북한이 사실 70년대까지만 해도 체제 선전하는 삐라를 보냈는데 이제 보낼 것도 없고 남북한의 체제 경쟁 차원에서는 이미 끝났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거는 그 오물풍선 자체 저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 그냥 우리가 큰 원칙을 지키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고 보니까 3분은 참 삐라 어릴 때 많이 주우셨겠다. 그럼요. 그죠? 공책 많이 샀죠. 저도 철원의 네네네. 최전방 민통선 네. 주변에 살았으니까 삐라 많이 날라오고. 많이 죽고 네. 그 이제 연필하고 공책으로 바꾸는데 그렇죠. 산에서 만난 것 같아요. 삐라 줬다가. 내가 위도상도 위였으니까 바로 옆이 철원인데요. 뭐 관인 옆에. 네. 그러니까 관인은 우리보다 미치지. 그러니까 알았고요. 그래서 삐라가 아니고 풍선 어떻게 할 거냐고. 다 공책 바꿔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다 이렇게 계신 아니,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은 그럼 북한이 도와주셨네. 근데 그게 이제 하도 내려오니까 예. 나중에 안 주시더라고. 너무 많아. 너무 많이 내려오니까. 그러니까 이 풍선 어떻게 해요? 방법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방법이 없고요. 여기에 대응을 세게 할수록 북한에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내가 볼 때 보도도 할 필요가 없어. 맞아. 뭐 넘어온다고 보도도 하죠.
이거 뭐 경계 방송 이런 거 막 보내는 거 있잖아요. 네. 그것도 하지 말아야 돼요. 아 그래요? 아니, 위험한 건 아니. 툭 떨어지면 아니 어디 떨어질지를 지정해서 알려준 게 아니라 지금 풍선이 날아오고 있습니다. 이런 경계 이 문자를 왜 보내냐고. 그러니까 그건 오히려 북한에 말리는 거예요. 어디 지점에 떨어질 게 확실하니까 거기 주민들 조심하라. 이건 알겠는데 네. 지금 날아오고 있습니다. 이거 뭐 하는 짓이요? 이게 이런 경계 문자가 어디 있어요? 어디로 날아가는지 알려주지도 않고 이렇게 불안을 조성하면 안 돼. 어디로 날아가는지 알려주긴 힘들어요. 그 아 풍선의 그러니까 속성상. 그럴 바엔 이런 거 공지할 필요가 없다고. 위험한 게 아니잖아 사실. 공지해야죠. 우리를 그래, 짜증내게 날아오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북한 쪽은 우리가 자신들을 짜증내게 했기 때문에 니들도 맛 좀 봐라. 이런 식의 유치한 짓을 하고 있는데 네. 이거는 남북 관계를 전면적인 대화 국면으로 전환하지 않는 한 해결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포를 쏘는 게 아니라 풍선을 쏘는 거는 그만큼 강도는 낮은 건데 네. 가만히 있지 않겠다. 풍선에 뭐 조금 더 점점 위험한 거 넣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진 않을 거예요. 아, 그러면 그렇진 그럼 않아요. 실제로 그런 목적이면 풍선을 보내지 않지 처음부터. 근데 어쨌든 제 생각엔 네. 이게 심리전으로 짜증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들을. 아. 그래서 이 정권에 봐라 니들 우리가 너희들에게 계속 이렇게 위협을 보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 여기다가 위험한 걸 넣어서 보내면 어떡하지? 네. 라는 불안감까지 조성하는 거죠. 아 근데 북한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거는 대북 방송 중단이에요. 네. 북한이 제일 항상 경계하고 네. 싫어하는 게 대북 방송입니다. 이거는 남북 간의 그 비밀 회담을 했던 모든 그 우리 쪽 네. 대표들이 했던 얘기예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민간 차원에서 지금은 이제 많이 보내는데 한두 곳은 또 이것을 대북 전단을 보내면서 이제 보도 자료까지 만들고 이런단 말이에요. 네. 이제 그런 거는 삼가야 되는 거죠. 저는 몰래 보내야 된다고 봐요. 그걸 안 보낼 수는 없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정보를 북한에 보내지 않는다는 거는 우리가 북한을 포기하는 거거든요. 북한 인권도 포기하는 거고. 그래서 유일하게 모든 방송이나 인터넷 이런 게 차단돼 있는 북한을 바꾸기 위해서는 외부의 정보를 보내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네. 하지만 그거를 우리가 그러니까 북한이 오물 보내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이거를 과잉 반응할 필요가 없듯이 우리 대북 전단 보내는 거에 대해서는 그거는 해야 되는 거죠. 대북 방송은 방송도 해야죠. 아 그것도 해야 되고요. 저렇게 계속 오물 풍선을 보내는 한 안 아니 김 의원 내가 할 수는 없습니다. 궁금한 게 질문해도 됩니까? 예. 저도 세 번 생각하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어릴 때 북한에서 보낸 삐라 많이 주워갖고 공책과 네. 이 저 연필 많이 구했잖아요. 네. 우리가 그 삐라 보고 변했습니까? 북한은 다르죠. 변할 수 있죠. 아니 북한 삐라를 주민들은 바뀌죠. 왜 바뀌어요? 북한? 아 제가 저 북한에서 온 많은 그 탈북자들을 만났어요. 네. 이 우리 그 삐라 보고 그쪽으로 넘어갔대요? 얘기하면은 우리가 전단에 단순히 삐라에 우리 체제 선전만 보내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USB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달러도 있고 네, 그다음에 네, 예, 굉장히 그 자유에 대한 인권에 대한 또 북한 3대 세습에 대한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예, 단순히 옛날에 북한이 우리에게 보냈던 그 저차원적인 북한이 뭐 지상 낙원이고 그거랑 뭐 다르다. 완전히 차원이 다르죠. 예, 예. 우리 김종대 의원께서는 혹시 이 방법 아니 있습니까? 그러니까 참 듣다 보니까 이상한 논쟁인데 이 알려들면 안 돼요, 우리가. 풍선에. 선전전 심리전은 교전 행위거든요. 아, 그거를- 심리전도 교전 행위다. 그렇죠. 예. 굉장히 중요한 그 예, 예. 저 이건 다 교리에 입각해서 하는 건데 예. 우리나라 민간 단체가 하거든요. 예. 우선 그런 사례가 있냐? 전단을 보내는 것을 그러면 우리가 탈북 그 대북 전단 보내는 단체한테 국가의 안전을 맡긴다는 얘기거든요. 정부 통제 없이 네. 이게 표현의 자유의 논리 아닙니까? 음. 그런데 이제 과거에 동서독이 이런 걸 많이 했단 말이에요. 서독이 대성공을 가졌는데 그거는 심리지 부대 그 특수전 심리 부대에서 네. 다 교리를 짜서 했거든요. 아, 정교하게 계획하에. 정규군이 하는 거예요. 정규군이. 예. 근데 우리 경우에는 이제 표현의 자유라 그래서 탈북 단체가 하고 그 다음에 정부가 대응하거든요. 일단은 이 모양 자체는 너무 이상해요. 이렇게 되면은 저 국가가 책임져야 될 안보의 영역을 탈북 민간에. 단체가 좌우한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그거 아니죠. 저 반대로 생각하신 건데요. 네. 이거를 소위 관군이 안 하고 지금 의병이 하는 건데 아, 관군이 예, 아니라 이걸 의병이. 우리 옛날에는 우리 군에서 했었습니다. 음. 예, 우리 군에서 직접 그 삐라를 보냈어요. 방송도 다 군에서 하고 예. 뭐 지금도 이제 대북 방송을 하지만 예. 근데 삐라 자체를 그 군이 하면은 그거는 좀 심각해요.
아니 그래서 민간이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민간이 하는 거예요. 예, 예. 아니 그러니까 심각한 거를 왜 심각한 거를 민간이 하기 이상한 때문에 심각성이 오히려 덜해진다. 전략적으로는 그렇죠. 심각성도 덜해지고 네. 우리의 그 궁극적인 뭐라 그럴까 외부로부터의 정보 유입이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훨씬 그나마 나은 차선책이죠. 일단 저는 이상한 주장이라고 받아들입니다. 네. 또 충격적인 주장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일단은 저기 그 이걸 표현의 자유의 영역으로 넘겼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군은 뒷수습을 하는 단체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확성기 방송도 그에 대한 대응이니까 네. 이렇게 되는 부분인데 이건 철저히 모든 게 정부가 주도하고 통제해야 되는 책임의 영역이라는 거, 이 말씀 일단 드리고 싶고요. 네. 그 다음에 날아오는 풍선도 언제는 뭐 분변 풍선, 대변 풍선이라고 하다가 휴지 풍선이라고 하다가 이제는 또 비닐 페트병이니까 그냥 원물 풍선으로 퉁치고 그때 대응이 달라요. 그 와중에 한 가지 변수가 유엔사 조사가 들어오니까 네. 확성기 방송을 그래가지고 우리 그 뜻대로 다 대응을 못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뭐 별거 아니다 이렇게 해서 퉁치고 만 거죠. 대통령 집무실에 떨어져도 별게 아닌가요? 아니 뭐 큰 피해는 없는데 그 대통령 집무실 주변에 다 떨어졌거든요. 네. 네. 그 저기 용산구청에도 떨어졌고 이태원에도 떨어졌고 전쟁기념관에도 떨어졌고 이게 심각하게 봐야 된다는 국립중앙박물관에도 떨어졌거든요. 말씀이시구나. 네. 네. 그래도 별게 아닌가? 이건 비행금지 구역이잖아요. 네. P74. 네. 여기에 들어오는 모든 비행물체는 다 통제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일단은 뭐 우리 큰 피해가 없다. 이렇게 되는 것도 이래도 별게 아닌가. 그다음에 세 번째인데 네. 이렇게 이제 다발적으로 날아온다는 거 이 전담 조직이 북한에 생겼다는 뜻이에요. 물론 생겼죠. 이제는 네. 전에는 그냥 얼기설기해서 야 우리도 뭘 해보자 이런 뜻이었는데 최근에 날라오는 걸 보면은 이것만 전담하고 지속하기 위한 시스템이 생겼다는 얘기거든요. 네네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다량으로 날려보내는 건 이제 더 이상 심리전 이건 뭐 효과가 많이 줄었고 네. 계속 테스트하는 거 아니냐. 유사시에는 이 풍선을 어떤 용도로 쓸 수가 있는지 계속 이 자연 환경에 맞춰가지고 테스트하는 네. 느낌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다 모든 가능성은 이제 다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 모든 게 이제 민간 단체 표현의 자유로부터 여기 안보 문제까지 비화가 된 겁니다. 네. 이게 다 하나의 저기 맥락에 있어요. 난 우리 정부가 뭘 통제하고 무슨 대비를 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고 그러면? 풍선에 대해서 매뉴얼에 없대. 이제 만들어야겠네요 매뉴얼. 거기도 매뉴얼에 전담부서가 없대는 생겼으면 거거든? 우리도 매뉴얼을 만들어서 중간에 쏴버리든지 뭐 해야 될 거 그래가지고 아니에요. 재작년에 드론이 그 저기 용산을 하나 스쳐 찍고 지나갔잖아요. 갔죠. 네, 네. 그래서 드론 사령부가 생겼어요. 이것 때문에 군 일자리 시스템을 창출. 바꿔가지고. 우리나라에? 근데 풍선에는 이건 진짜 대책이 없다 그래가지고 그냥 냅둬버리는 거거든요. 풍선 사령부를 하나 세우면 되겠네. 만들면 되겠네. 그러면은 네. 느린 걸수록 대비가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느린 아니요, 걸수록 느린 걸 이거 속도와 관계없이 이거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만약에 쏜다든지 전방에서 네. 그러면은 굉장히 큰 이게 정말 남북 간의 교전으로 갈 가능성이 커요.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는 오물이에요. 물론 네. 이게 이제 잘못 떨어져 가지고 발화 불이 나기도 하고. 불도 나고 이런 거는 피해긴 한데 네.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더 과민하게 반응하다든지 군사 작전을 한다든지 이럴 필요는 없다.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더 큰 걸 봐야 되고 아니 풍선이 저쪽 북에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러니까 휴전선 넘어서 남으로 넘어와도 우리나라 영토 안으로 들어와 영공으로 들어와도 쏘면 그것도 교전 아니 위반이에요? 이제 제가 이거 그러면은 더 아니 힘들어져요. 이런 거예요. 오물이 다 떨어지고 과거에 더 뭐 확산되지. 오물은 어떻게 어떻게든 떨어지긴 떨어지죠 남쪽에. 근데 이제 오물이 떨어지기 때문이 아니라 과거에 이 남쪽에서 민간 단체에서 풍선을 통해서 이 삐라를 북부로 막 보낼 때 그랬죠. 예. 북에서 사격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격이 그게 탄 알이 남쪽에 떨어진다고. 그 연천 교전이 면사무소 돼. 앞에 떨어지는 그래서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됐어. 그래서 우리가 쏘면 총알이 딱 거기서 터지는 게 아니고 북에 넘어가서 예를 들면 북에 인명이 살상된다든가 북에 어떤 시설을 떨어지면 그건 교전이 시작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날아오는 풍선을 총으로 그렇다고 또 그러면 북에 떨어지지 않은 지점에서 쏘면 남쪽 건물과 남쪽 인물 사람 살잖아요. 그래서 총으로 쏴서 맞추는 일은 굉장히 150개를 위험해. 공중에서 터뜨려 보세요. 그 오물. 그다음에 만약에 진짜 만에 하나 화학 물질이 있다. 그러면 훨씬 위험해지는 거지. 그게 날아가 버리고 확산되는 거고. 네, 그래서
우리가 쏴서 그냥 없애버리면은 속 시원할 것 같지만 네. 없어지는 게 아니죠. 오물 그 풍선 그래서 자체는. 이거는 애초부터 답이 남쪽에 없어요. 북한으로 보내는 저 삐라 못하게 그리고 하고 아니 그러니까 이거 전문가 저 스피커 방송 다 중단시켜서 네. 과거에 우리가 합의했던 것처럼 네. 휴전선 일대에서 이 쓸데없이 떠들고 뭐 아니 이게 무슨 뭐 꽹가리 치고 옛날 전쟁이요 무슨 상대방을 자극하는 것에서 쾌감을 느끼려고 하는 심리전을 휴전선에서 하려고 하는 이 행위 자체가 네. 나는 양쪽 다 유치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그 삐라 대남 남쪽에서 북으로 보내는 삐라 못 부리게 하고 그다음에 스피커 방송 하지 말고 저쪽도 못하게 해서 이건 다시 휴전선 일대에 이런 일로 서로를 자극하는 일을 중단시켜야지 그걸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풍선을 뭘로 쏠까 뭘로 떨어뜨릴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근본 치료가 아니다 이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원인 제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심각성은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대통령실령 그 상공의 비행 금지 구역 P73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풍선이 통과한 횟수까지 합하면 지금 200회가 넘습니다. 떨어진 것만 네, 서너 개고 네. 거기서 이제 용산을 스쳐 저기 지나가 가지고 청담대교 쪽에 떨어진 것도 있다고. 네. 이렇게 쑥쭉 지나가요. 여기 완전히 해방구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 횟수가 제가 알기로 200회가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거보다는 오히려 위험한 거로 따지면 이제 북한의 무인기 같은 거. 예, 우리 저기 모든 그 성주 사드 기지 이런 거 다 촬영하고 갔잖아요. 네. 예, 그런 게 문제고 풍선 자체에 대해서는 이걸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우리가 대북 방송을 딱 중단하고 막 이래 버린다. 그럼 완전히 북한에 굴복하는 모양새죠. 그거는 있을 수 없는 거죠. 타협을 이룰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거 대북 쉽지 않아요. 방송이 다 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네. 뭘 중단합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시범적으로 몇 번 하고 네. 이게 날라왔을 시간을 때 정해놓고 네. 아, 세분 의견이 그렇지. 다 다르시네요. 네. 진짜. 어, 혹시 이거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풍선에 GPS 장착해 갖고 내가 원하는 위치에 얘가 갔을 때 풍선 끊어 갖고 떨어지게 만드는 거 이거 가능해요? 아니 뭐 어려운 기술도 아닙니다. 그 그거 정도는? 별로 어려운 기술도 아니에요. 그 추진 모타만 달면은 원하는 방향으로 방향으로 다, 보낼 수도 있고. 방향 보낼 수 있고 기폭 장치도 있고 다 뭐 가능하기 되면 이제 그거는 때문에 무기가 되는 거죠. 그건 심각하죠. 그것도 뭐 쉬운 건 아닌데. 네. 아이고 용산까지 네. 그냥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뭐 용산이 제일 많이 지나갔어요. 이번에 풍선. 희한하네. 바람길이 바람길이 네. 바람길 용산을 한강이라서 네. 아 그래 용산이 터가 좋긴 좋은 좋네요. 모양이네요. 네. 대통령 매일 풍선 구경하실 판이에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네. 뭐 오물풍선은 딱히 네. 마땅한 해결책이 이렇게 지금 당장 없는 것 같고 다만 한 두 분께서는 이 대북 방송 좀 중단하는 게 아마 더 현명한 일인 것 같다. 이 말씀을 좀 주시는 네. 것 같네요. 대북 전단. 네. 그러나 그거는 아마 북한의 뜻에 굴복하는 거라는 그거 게 안 이제 된다. 김영우 네. 의원님의 말씀이시고요. 자 그리고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추가 보도가 드디어 이제 나왔습니다. 네. 관련된 뉴스 좀 전해주실까요? 어렵습니다. 네. 그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보도했던 게 뉴스토마토잖아요. 오늘 오전 추가 보도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핵심이 한 두어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가장 이제 눈에 띄었던 것은 지난 2022년 재보궐선거 당시에도 네.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정황이 있었다. 그러니까 2022년 5월 9일, 10일 요 언저리에 있었던 명태균 씨와의 대화를 지금 녹취를 뉴스토마토 공개를 했는데요. 명태균 씨라는 사람은 그 영남 지역 쪽에 뭐 선거 뭐 전략가로 뭐 컨설턴트라고 크게 뭐 얘기. 네. 정책 책사 뭐 책사 예, 이렇게 그렇게 불리는 이야기를 사람이죠. 네. 네네 하던데요. 아, 그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네. 이제 이번 총선에서 2024년 총선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컷오프 된 뒤에 요거에 반발해서 개혁신당을 찾아가가지고 이제 그 비례 관련 논의를 했었다라는 이야기 이제 크게 두 개의 틀이 있는데 네. 일단 그 명태균 씨의 녹취록을 하나 듣고 와서 다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언제죠? 2022년 재보궐 22년. 공천 발표 전날은 5월 9일인데요. 이때 네. 당시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당 대표였고, 국민의힘 당 대표. 네, 국민의 당 대표였고, 네. 그다음에 이제 윤상현 의원이 예. 공천관리위원장이었고, 이때 당시에 그럼 대통령은 누굽니까? 취임을 막 했을 때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이 5월 아마 10일인가 그렇죠? 네, 10일입니다. 그딱 전네요. 전날입니다. 굉장히 힘이 강할 때. 그렇죠. 예.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듣고 나서 간단하게 그때 또 선거 뭐 브로커 역할을 했던 명태균 씨랑 또 누가 통화한 거죠 이게? 여기는 아마 김영선 의원 측에 그냥 네. 일하는 사람인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누군지는 확인되지는 네, 네. 않았으나 하여튼 그런 사람들과 통화한 내용이 녹취록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예, 고생한 정도가 아니에요.
대통령 이름 팔아가고 가 예? 그 공간이 압박을 넣어가고 내가 가만히 있을 놈이라 언제 올라갑니까? 그게 이따가 얘기하고 또 직접 저 봐가지고 잠깐. 여보세요? 끝났어. 알겠어요? 네. 그 대통령 뜻이라고 해갖고 네네네. 내가 대통령 전화한 거 아나? 내가 가만히 있을 놈이 아니잖아. 사모하고 네네. 대통령 네. 전화해갖고 네. 대통령 난 김영수 했는데 왜 나한테 인생 끝났어.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그 간판하고 네네네. 그 소문 내면 안 돼. 나중에 네네. 후보들 난리 나쁩니다. 네네네. 입 조심하라 하고 네네네. 예, 우리끼리만 그거 하고 알겠습니다. 아침에 발표할 거예요.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아마 점심 때 발표하겠지. 그 행사가 있기 때문에. 네네네. 오나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뭐 대략적인 내용은 뭐 네. 약간 좀 대화가 길긴 했는데 결국 다른 사람들이 뭐 공천에 누구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내가 힘써서 내가 대통령한테 전화해서 네. 핵심은 사모하고 대통령하고 내가 전화해서 해서? 이건 것 같습니다. 네, 김영선 후보를 넣었다. 네. 이게 이제 핵심인 거죠? 네, 주변에서 추천하려던 많은 네. 사람들을 뒤로 하고 내가 이거 바꿔서 김영선 의원 공천하기로 했다. 예. 그러니까 빨리 사무실 인테리어 해가지고 예. 본선 후보로 정리해가지고 이제 해라. 뭐 니네 이런 이제 준비해라. 취지의 이야기였습니다. 내가 다 해놨으니까 네, 네. 끝났다. 그리고 저 중간에 뭐 본격적인 이야기 나누기 전에 윤상현이 끝났어.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이제 공관위원장이었으니까 본인이 뭔가 그 이제 당시에 하려고 했던 공관위원장이- 절차가 지금 다 뭐 이렇게 무마됐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당시 재보궐 선거의 공관위원장이 윤상현 의원이었고 네, 네. 그래서 윤상현 의원이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아예 끝났어 그 네, 사람은 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런 취지로 보입니다. 네. 자 일단 국민의힘 네. 어떻게 된 일입니까? 뭐 저도 공천 많이 받아봤는데 이제 예. 저한테 공천 줬다고 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네. 내가 힘써서 김영현 받았다. 아. 내가 뭐 했다. 내가 뭐 근데 이제 이 케이스는 좀 다른 게 이제 대통령하고 대통령 그 영부인한테 전화를 직접 했다. 이제 이게 이제 다른 거죠. 네. 네. 근데 보면은 이제 취재가 이게 완전히 된 취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거 보면은 명태균이라고 하는 사람이 취재 협조를 한 것 같진 않아요. 아직까지도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대통령 또 여사하고 통화를 했어라는 게 이제 명태균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발언에만 의존이 된 상태에서 취재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직 여사나 대통령의 음성 녹취가 직접 나온 건 아니고 네.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실체는 두고 봐야 된다. 왜냐하면 명태균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통화를 해가지고 자기가 김영선 그 의원한테 정말 그 공천 주는데 네. 진짜 공을 세운 건지 네. 그거는 아직은 알 수 없다. 허풍을 떠는 것인지. 그건 알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워낙 너무 많을 수 많으니까. 네. 예. 근데 그 사람한테 이렇게 막 괜히 저자세잖아요. 이 전화 받는 사람들이. 내가 딱 보면 아마 뭐 플랜카드를 또 바꾸고 네, 뭐 이럴 인테리어 수가 바꾸고 있나? 요거는 저거죠. 보니까 캠프의 어떤 뭐 그 책임자인 것 같아요. 실무적인 예, 책임자이기 예, 예. 때문에 그렇게 얘기들 지역이니까 음. 어떤 지역 일꾼한테 아마 그렇게 얘기는 한 것 같은데 김영선 의원 캠프에 그러니까 확실히 믿을 만한 사람도 아닌데 그 사람이 전화해서 야 캠프 저 간판 바꾸고 야 인테리어 새로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캠프의 책임자 같은 사람이 네 알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또 한다 할 수도 그런 있다는- 거는 가능해요. 제가 볼 때 아, 그거 그건 자체는 가능하다? 뭐 큰 문제는 아니에요. 네. 그 실무선이니까. 자 공천 우리 받아보세요. 김정대 의원님부터 한번 가볼까요? 이게요. 네. 두 번의 이제 그 결정적 장면이 나오는데 네. 2022년 재보궐 선거 공천 발표 전날 통화예요. 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명 씨는 김영선 전 의원이 여기 공천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네. 어떻게 알아요? 예. 그 다음에 네. 2024년 올해 총선의 경우에도 음. 그 김해을로 김영선 의원이 지역구를 아, 옮긴다. 그것도 좀 이따 들어봅니다. 예, 또 네. 컷오프 된다. 네. 이것도 미리 알고 있어요. 네. 예. 발표도 전에 그러니까 다 했죠. 이게 공천 관리 업무라는 거는 긴밀을 요하고 굉장히 민감한 문제일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분은 항상 미리 하시더라고. 이게 결정적인 거 그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거죠? 그거? 미리 하는 사람 많아요. 미리 하는 사람은 그럼요. 많으면 그게 어떻게 돼요? 왜냐면 공천을 공관위원들이 예. 뭐 많을 때는 뭐 한 10명, 예. 뭐 10명 넘는 때도 있고 예. 그러면은 늘 실질적으로 벌어지는 일은 뭐냐면 모든 그 공천 후보자들, 공천 예. 받으려고 하는 그 예비 후보자들이
누군가에는 줄을 댑니다. 그 공관위원 중에 뭐 하나. 그렇겠죠. 네, 그래서 네. 오늘 혹시 혹시 그렇게 운영? 예. 아니 여태까지는 그랬어요. 그래서 좋은 오늘 혹시 제 이름이 거론됐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분위기 아. 어떻습니까? 공관이 그러면은 네. 그게 이제 아주 절친한 경우에는 그 공관위원들이 조금씩 알려줘요. 그래서 분위기를 이렇게 보고 야 이거 나 공천 못 받겠다. 그럼 더 세게 로비를 하려고 그러고 더 시도하고. 그럴 수는 있겠죠. 네. 근데 이 사람은 근데 여기서 다른 거는 네. 저는 다른 거는 그렇게 문제가 될 것 같진 않아요. 늘 이래 왔으니까. 근데 대통령과 이제 네. 여사와 통화를 했는지가 사실 관건 아닙니까? 그렇죠. 네. 공천을 미리 알 수는 있어요. 그게 어떤 100% 철저한 그 군사 요새 뭐 군사 기밀도 이제 막 새나간 판에 지금 저 세 번 생각. 이건 아마 우선배가 더 잘할 거예요. 세번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거 맞죠? 아, 예? 예. 공천 전문가 근데 얘기 들어봅니다. 저도 뭐 공천 실무를 많이 관여한 사람이고 뭐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 절대 얘기하지 마. 그리고 알려주는 경우가 있죠. 예. 아주 가까운 사람. 아주 가까운 근데 사람. 가까운 사람이라는 게 지위가 예. 이 정도 사람은 아니에요. 적어도 아. 국회의원 혹은 나하고 계보를 같이 하는 그런 국회의원이거나 실세 뭐 정도 되는 사람들에게 이거 말씀 드리면 안 되는데 한 점 알고 계셔요. 사실 어제 회의에서 그 지역은 누구를 결정한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알려주는 경우가 있지만 그 대상은 네. 어쨌든 이 사람이 의식할 수밖에 없는 비중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 이 공천심사위원이 들어간 네네. 국회의원이 저 형님한테 내가 얘기 안 해주면 나중에 찍히겠지. 혹은 나도 옛날에 도움 받았는데라고 하는 관계지. 누가 아무나 물어보면 아무에게나 얘기해 주는 건 당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명태균이라는 사람의 김종대 의원의 말씀은 이 사람이 그냥 가벼운 사람이 아닌 것 같다. 정보를 하루 전에 알 정도면 네. 이 사람이 그냥 일반적 브로커 수준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고 나도 하루 전에 알아서 간판까지 바꿀 준비 다 해. 라고 그 상대방은 내가 볼 때는 그 캠프 실무자예요. 김영선 의원. 그러니까 이건 별 비중이 없는 분들이고 이분들이 볼 땐 이런 정보를 미리 알려주면 흥분해요. 우리 의원님이 드디어 공천을 받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알려주는 아주 은혜로운 분이라 꼼짝 못하는 건데 문제는 이분이 어떻게 알 수 있냐. 네. 그러니까 어떤 국회의원이 알고 그럼 그 국회의원이 김영선 후보한테 바로 연락을 하지. 그렇죠. 명이라는 맞아, 분한테 맞아. 통해서 연락할 리가 없어. 그렇죠. 그것도 참 신기해요. 이 사람은 되게 센 사람이에요. 저는 이런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그래서 그게 공천심사위원회에 있는 근데 보면 윤상현 의원이 알려줬으면 예. 공천심사위원장이 예. 윤상현 끝났어라는 표현을 쓸 리가 없어요. 그렇죠. 윤상현 의원한테 들은 거야. 아닌 것 같아요. 예. 이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윤상현 끝났어라는 거 보면 윤상현보다 센 사람한테 들은 거예요. 우리 보통 정치 보면 다 알아. 이 정도의 그러니까 그러면 야 요거 봐라. 사무총장이거나 당 대표급이거나 아니면 진짜 용산일 수 있겠네. 라는 의심이 드는 건 요 녹취록에 나와 있는 단순한 몇 마디 말에서 하루 전에 미리 알았어. 근데 그 다음날 발표를 해. 그러니까 그게 정확해 정보가. 두 번째 있으시니까 다르네. 그래서 제가 볼 때 첫 번째 이 사람은 그렇게 가벼운 사람은 아닌 것 같고 아니다. 대통령이 선거할 때 만났을 가능성이 있죠. 대통령 선거 때. 그 만난 걸로 그 지역에 다른 가서 보도에서. 선거 나가면 다 만나야 돼요. 네네네네. 근데 그런데 꽤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을 해서 선거 때 일정한 그 뭐랄까요, 뭐 연락선을 만들었을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요게 대통령 선거 끝나고 바로니까 네. 직접적으로 대통령과 대통령 사모하고 연결이 됐을 가능성도 있다.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녹취록이에요. 네. 전 조금 뭐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은데 하나 약간 좀 궁금한 게 만약에 이 명이라는 사람이 뭐 실제로 이제 뭐 이런 브로커 역할을 한다고 치고 그럼 이제 된 걸 알았어요. 그러면 김영선 후보한테 전화를 해갖고 됐습니다. 좀 고생하셨고 빨리 이제 준비하시죠. 그럼 이제 김영선 후보가 전화를 받아갖고 그 전화를 다시 이제 실무자들한테 전화해서 이건 그 간판 바꾸시고. 녹취록은 따로 있을 거예요. 그건 있을 거예요. 김영선과 그건 또 통화가 따로 있었을 있고. 텐데 이거 여기는 다른 따로 사람과의 실무자에게 통화가 나온 직접 거기 행세하려고 때문에. 왜 직접? 그 지역에서 자기와 잘 알던 네. 동생들이 거기가 있으니까 폼 잡은 거지. 야, 그거 다 됐어. 그러니까 아. 위에 알려주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 지금 캠프 관계자한테 폼을 잡은 거예요. 지금 이게. 네네네네. 이거 폼 잡은 전화예요, 이거. 네. 그림은 대충 이렇게 보면 설득력이 좀 있어 보이는데 김영우 의원 보실 때는 블러핑일 가능성이 여전히 좀 높다고 보세요? 아니 저는 이제 뭐 저도 기자 출신입니다만은 예. 이제 뭐
2탄, 3탄, 4탄인가 뭐 계속 네. 밝힌다고 그러더라고요. 나 사실 오늘 6시에 이거 폭로한다 그래 가지고 잠도 못 자고 일찍 일어나 가지고 그랬는데 좀 늦게 폭로가 됐어요. 그죠? 네, 조금 늦었고 네. 그 서버가 되게 터져버렸나 아, 그랬군요. 봐요. 클릭이 헤즈볼라? 아무래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다 봤는데 몰려갔구나. 생각보다는 지난번에 한번 예고가 있었고 이제 오늘 폭로는 나는 사실은 김건희 여사의 직접 그 음성 녹취 파일이 나오는 줄 알았어요. 솔직히. 아. 근데 그거는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직 그 뭐 나중에 또 폭로를 할지 모르겠으나 걱정은 됩니다만은 직접 그게 아니네. 그다음에 명태균이라고 하는 사람이 취재 협조가 안 됐네. 그러면은 이거 수사가 아니면은 다 지금 이제 김영선 의원도 뭐 이런 일 없다고 지금 막 얘기하고 네. 부인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좀 약하다 이런 생각. 아, 약해요, 이 정도면. 네, 그래서 직접 녹취 파일이 나와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대통령이나 그 여사하고 통화했어 막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꽤. 네. 아직은 조금 이런 일 100% 믿기는 말고도 어렵다. 예, 그래서 조금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명태균이라는 사람 혹시 뭐 당에 계실 때는 뭐 들어본 적은 없으세요? 저는 뭐 그 경기도 쪽에서 있고 수도권 쪽이라 아.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근데 늘 그 지역 그 토호들이 있잖아요. 근데 보니까 아마 그런 분 같아요. 이런 뭐 정치인들 잘 알고 뭐 사진 찍고 그다음에 이제 공천 시즌이나 선거 때 네. 이렇게 활약하고 또 정치인들한테 내가 힘썼다. 그래가지고 그 정치인들 굉장히 좌우하려고 하고 그런 느낌이.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선거 끝나고 한 2달 정도 뒤에 일이잖아요, 이게. 그때 당의 재보궐 같은 데도 대통령의 영향력이나 입김이 꽤 많이 작용할 때긴 합니까? 그거는 본인이 대통령이 관여하려고 마음 먹으면 협조를 부탁할 수 있는데 네. 대체로는 작은 선거에 그렇게까지는 안 해요. 대통령이 관여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최근에는 옛날에 삼김 시대는 다 했죠.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 정도의 선거는 그냥 당에 일임을 하지. 작은 재보궐 선거까지 대통령과 대통령 싸모가 뭐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 하는 경우는 네. 거의 드물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실이면 네. 뭘 그렇게까지 했나? 그러니까 네. 제가 볼 때는 무리한 공천 개입으로 보여요. 아. 근데 예를 들면 지금 이 내용을 보면 네. 윤상현 공천관리위원장을 비롯한 당의 중심부는 그 지역에 연고도 없는 김영선 후보를 공천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 확실하고 제가 봐도 그게 맞을 거예요. 네, 제가 네. 공천심사위원장에도 고향에 있다 갑자기 내려간 사람을 창원해 준다는 건 조금 비정상적이거든요. 저는 네. 그때 당시에도 좀 이상하네. 김영선 의원이 김영선이, 왜 갑자기 거기서 공천을 받지? 나같이 정치 오래 한 사람도 이상했거든요. 네, 네. 근데 당에 이제 오래 당에 근무했던 사람들은 그렇게 했는데 여기가 이제 뭔가 어떤 선을 활용해서 바꿨다는 거 아니에요, 김영선으로. 근데 그쪽에서 선호했던 분은 그 지역에 원래 터가 있던 네, 네, 현역 네, 의원 네, 출신을 하려고 했고 되게 그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김영선 의원을 준 거 자체가 사실 비정상이에요. 근데 이러면 이준석 의원하고 윤상현 의원은 얘기를 해야죠, 사실. 그 당시 어떤 일이 그 있었는가. 당시 당 대표고 가장 정확하게 알고 저거는 있을 이준석 사람들인데. 대표가 당시 당 대표였으니까 네. 이준석 의원이 상당히 보고를 깊게 받았고 당에서 일반적인 공천심사위원들이 한 얘기를 바꾼 결정에 관여했다고 봐야 돼요. 근데 본인이 괴로우니까 말을 못하는 거겠지. 뭐. 저걸 얘기하면 예를 들어 그때 저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해서 바꿔달라 그래서 바꿨다 이런 거 인정하는 순간 이준석 대표도 정치적 생명이 많이 위협받죠. 네. 진실이 밝혀지기가 쉽지 않으니까. 일단 지금 이제 녹취록 나간 게 2022년 5월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총선 아니고 그 전 보궐에서 이제 공천 개입이 있었던 거 아니냐는 의혹이 이제 나온 네. 거고요. 그다음에 이번 총선 관련해서도 좀 있었죠. 네, 하나가 더 있죠. 네. 올해 4월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 공천에서 배제된 것을 이것도 역시 명태균 씨가 먼저 듣고 지역구를 좀 바꿔보자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걸로 보이는데요. 네. 이것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본부장님. 기사 그거 썼어요? 쓰셔가지고 주셨던데. 쓴 게 아니고 내 거지. 내가 쓴 거지. 아, 그거 한 거 그냥 갖다 놓은 거잖아. 네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사가 오늘 떠야 돼. 네네,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그 네. 컷오프 발표돼. 알겠습니다. 김영수 컷오프야. 여사가 직접 전화 왔어. 그러니까 빨리 기사 빨리 해갖고 확인하고 그 기사를 네. 여사한테 줘야 돼. 나한테 빨리 보내. 네네.
요거는 이제 그 시점이 정확히 언제죠? 아 이거는 이제 2월인데요. 네. 이게 이제 2월 19일보다 더 하루 빨리 이제 이걸 알아가지고 네. 그 명태균 씨가 컷오프 사실을 미리 알고 우리가 먼저 진격을 하자, 김해로 가자, 이제 이런 취지의 기사를 내라고 아마 얘기를 한 걸로 보여요. 정확히 어떤 기사를 네.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창원 의창 지역에서는 우리가 이미 배제가 컷오프야. 됐다. 여기는 어차피 가망이 없어. 이제 요걸 이렇게 이제 미리 알았다는 알고 거죠. 있었던 거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그냥 김해로 가자, 먼저 기사를 내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거 전략을 아주 전체적으로 굉장히 치밀하게 구체적으로 다 짰네. 책사라는 이름이 부족하지 않은 분인 건 확실합니다. 다음 선거 때는 저분을 만나봐야 네, 돼요. 아마 이제 뭐 좀 공천 하려고. 비대위원장이 저번 만나면 그 다음에 저는 녹취록이 또 공개가 돼요. 이게 뭐 녹취록이 어디 출처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글쎄 여튼 이제 이걸 보더라도 굉장히 하여튼 정보가 뭐 언론이나 이런 데보다 확실히 빠른 것 같고 당 웬만한 관계자나 뭐 캠프보다 더 빠른 사람인 거는 거의 확실한 것 같고 네. 일단 정보 빠른 사람이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도 이 사람이 통화상으로는 결정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요거 네. 스토리 라인을 좀 정리를 해야겠는데. 스토리 라인 정리합니다. 네. 네. 자, 저 통화는 이제 다 이해가 되신 것 네. 같은데. 그다음에 2월 26일 통화도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김해에서 컷오프 됐다는 걸 또 미리 알아요. 아, 예. 그러니까 지금 세 번째거든요. 네. 이렇게 보니까 그 2월 26일입니다. 같은 통화 이 씨하고 상대방은 똑같아요. 그 다음에 사흘 후인 2월 29일에 이제 이준석 그 개혁신당 대표를 만나러 갑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는 말 바꿔 타자 이거죠. 여기까지도 계속 밀고 가는 거예요. 네. 이것도 명시 기획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내가 보면은 지금 세 가지가 보통뿐이 아니에요. 예, 내 마음속 정보. 공간위원장이에요. 지금 제가 거의 이 정도 신공이면은 네. 천공도 근처에 못 가. 아 그런 것 같습니다. 오히려 천공보다 더. 천공보다 더 센 신공이에요. 이거. 아, 그래요? 이렇게 센 사람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셀려면 사실 본인이 완전히 뭐 확실하게 높은 위치에 있거나 아니면 확실하게 높이 있는 사람과 매우 밀접하지 않고는 그 권력의 크기라는 게 결국 핵심 권력과의 그 거리가 네, 친분이죠. 이제 나타내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네. 용산도 용산이겠지만 예를 들면은 이제 공천 내일 받을 거를 알고 그다음에 이제 컷오프 당하니까 김해로 가자. 요런 거를 아는 거는 당의 핵심 관계자 같아요. 당의. 예, 보통 이게 우리가 공천 시즌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의외로 물론 정권인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지만 네. 그 공관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공관위원장하고 이제 사무총장이 제일 확실하게 알아요. 네네네. 그 제일 핵심이죠. 공천에 있어서는. 네. 그것 때문에 과거에 보면은 청와대하고 그 공천위원장하고 당 대표하고 갈등이 막 빚어져요. 어떤 때는 당 대표하고 공관위원장하고도 갈등이 생기고 공관위원장하고 사무총장하고도 갈등이 생기고 네. 공관위원장은 공심위원장은 내가 공천 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사무총장이 오히려 자기가 또 공천 주고 싶은 사람 리스트를 따로 만들어.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이거는 근데 제가 볼 때 이제 쪽집게처럼 만약에 누구 공천 받는다 안 받는다 또 컷오프 대상이다 이거를 아는 것 같으면 그거는 당의 핵심 관계자 같아요. 제가 볼 땐. 근데 예를 들어서 당의 그 주요 지도부가 그때랑 이때랑 좀 다를 거 아니에요. 다르죠. 근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걸 알고 있다는 거는 그러니까 그때죠. 그때. 2000 이건 이제 22년에도 올해 알았고 네. 2024년에도 알았고 네. 이 정도면 당 지도부가 바뀌는데도 계속 그 핵심 정보를 알고 있으려면 당의 지도부가 바뀌는데도 계속 그 사람들이랑 친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 말씀이 그거 맞으면. 전문가 얘기하죠. 같아요. 똑똑한데. 그거 전문가 얘기하죠. 같아요. 그러니까 정평이나 있는데. 아 이게 브로커지. 그러면은 그 핵심 당이 아니라 다른 데 아니에요? 아니요, 제가 볼 때는 뭐 네. 당 핵심 관계자인 것 같다. 네. 아는 사람이. 강력한 브로커. 아니 네. 컷오프는 아마 알고 있었을 수 있을 것 아니면 같아요. 친윤 핵심을 알고 있든가. 그때 바로 이제 뭐 하고 싶어 하는 저는 사람이 이제 있었을 테니까. 대통령과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와도 아주 잘 실시간 소통이 되고 그 의사를 잘 아는 윤핵관과 매우 긴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저는 추정을 해요. 저도 그렇게 봐요. 그리고 실제로 그 정도면 계속해서 대통령이나 대통령 영부인에게 비둘기를 날릴 수 있다. 답변이 오고 안 오고를 떠나서. 네, 근데 네, 보통 이게 한 10번 보내면 한 번 정도 그래도 내 선거를 그때 도와줬던 영남 쪽에 또
이 와랄인데 우리 한번 그래도 이렇게 가령 좋아요라든가 네라든가 이렇게 답변을 보내자 이런 경우가 있고 아니면 조금 김건희 여사는 오지랖이 넓으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보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는 윤핵관의 뿌리를 둔 이 소위 말하면 친분이 있는 핵심 관계자인데다가 네. 대통령 부인하고도 선거 때는 도와주면서 실시간 소통을 했던 사람으로 저는 보여지고 이러다 대통령이 되고 나면 사실 일일이 답변 안 하고 보기만 하거든. 근데 지금 보면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면 여사님이에요. 라인은 이 사람이 대통령은 팔지만 자기가 계속 뭘 보내서 그나마 가끔 답변이 오는 사람은 여사님으로 추정이 돼. 그게 마지막 공천 김해 문제와 연결돼서 대통령 부인이 예를 들어 뭐 김해를 가라고 권유했다. 내용까지 연결되는 이유가 바로 난 거기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이 제가 볼 때 이 사람이 이렇게 가벼운 사람이 그러니까 아주 뭐 이렇게 어디 가서 그냥 입조시 떠는 일반 브로커는 아니다. 행동의 여러 가지 양태에서 기획도 하고 추진도 하고 실제 이루어지기도 하잖아요. 이런 경우는 제가 우리 당 상황을 보더라도 이 정도면 꽤 급이 되는 분이에요. 민주당에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다 있죠. 있죠. 있지만 이분은 저희가 볼 때 우리 당에 있는 웬만한 브로커급보다는 굉장히 수준이 높은 분이에요. 그래서 많은 이야기를 하시네요. 브로커들이. 이분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이런 일들이 있어요라고 치고 가시기에는 너무 좀 김영훈 의원이 방어하기가 좀 어려운 분일 거예요. 제가 방어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제 아마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보는데 솔직히 지금 이 상황이 예 앞으로 왜냐하면 이제 또 있을 거예요. 아니 진짜 녹취나 왜냐하면 이제 이게 페북이 됐든 SNS를 자주 여러 사람하고 만약에 이제 김건희 여사가 했다면 그건 이제 굉장히 위험하고 이제 그런 게 늘 걱정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정말 폭로가 된다면 세상에 알려진다면 이제 문제죠. 근데 지금 오늘까지 밝혀진 거 요것만 가지고는 이제 우리가 확증을 가질 수는 없다 이거죠. 우리가 상상은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워낙 정치권에는 공천 시즌에는 그 일어나는 일을 하루 전날 아는 사람들은 꽤 있어요. 꽤 있어. 저는 그런 사람들은 너무나 많이 봐왔고 그렇게 꽤 있지 않은데. 일단 있어요. 본인의 말을 하나 짚어두고 넘어가면 이제 이 명태균 씨가 김영선 컷오프야. 여사가 직접 전화 왔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요건 후에 걸리는 거지. 이제 밝혀질진 좀 두고 봐야 그러면 이 명이라는 분한테 전화를 하신 거지. 그 정도 정보는 알려주겠다고 전화를 한 건데 컷오프 정보를 여사가 알고 있다는 거는 당 상황을 보고를 별도로 받고 있다는 얘기니까. 아니 근데 여기서 누락된 핵심이 김영선 전 의원이 여사로 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이준석 당시 개혁신당 대표한테 보여준 거 아닙니까? 네, 지금 그 다음 그러니까 그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사한테 전화가 왔다 그러지만 더 확실한 게 있는 거니까 네. 그 얘기를 일단 하시고 네. 제가 그 다음 얘기를 할게요. 좋습니다. 미리미리 아시는 거 보니까 대단한 분이시네. 무게감이 상당한 분이다. 써 있습니까? 어쨌든 이렇게 김해갑 출마까지 다 무산이 되니까 네. 김영선 전 의원이 2월 29일 7불사에서 이준석 의원 그리고 비의원, 국힘 당직자 출신 등과 함께 만나서 이야기를 했다. 절에서 만나서 만나서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나한테 어디는- 개혁신당 비례대표 달아. 어디 있는 하동. 소리야? 경남 하동인가 어디 있다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멀리서 만났을까요? 나한테 달라 비례대표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김건희 여사에게 받았던 그 텔레그램 등을 보여주었다. 그때 보여줬구나. 근데 그 A 의원이 이준석이구만. 비의원이 지난번에 원래 말했던 그렇다고 지난번에는 A가 천하람 B가 이준석 의원이라고 이제 정리가 다시 된 것 같긴 한데요. 여기서 뭐 A, B가 또 같이- 바뀌어요. 기사는 어렵겠습니다 지금 여기. 아니 근데 이게 보면 그 주지스님 7불사 주지스님의 뭐 기억이라고는 나왔습니다만 A 의원이 한 그 절에 2, 3일 정도를 더 머물렀고 또 다른 의원도 여기에서 뭐 하루 이틀 이렇게 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냥 정치하는 사람들이 왜 저를 무슨 연락 거점으로 쓰고 아니 비밀 모의니까 이거는 무슨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며칠 동안 이 협상을 해요? 원래는 김영선 의원이 이 텔레그램 메시지를 사찰이 깔려고 눈에 했던 정말 거라고. 잘 띄는데 사찰에 오는 사람을 못 맡기 때문에 근데 주지 스님 방이니까 그 스님이 통제가 되죠. 예. 대웅전 이런 데가 아니고 예. 그러니까 요게 막 템플스테이 하다가 막 보는 거 아니에요? 이건 이상한 거예요. 부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요게 저기 원래 시나리오는
그 저 절에서 만나가지고 거래 협상도 하고 네, 도장 그 다음에 보도 자료도 여기서 썼다는 거 아니에요. 저기 그래가지고 갑자기 김영선 의원이 비례 이제 입당 입당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 텔레그램 메시지를 까고 그거 이제 비례 불심으로 상위 대동 단결했고. 순번을 네. 받고 원래는 이거를 요구했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개혁신당 내 김종인 공관위원장이 그건 안 된다. 이랬다는 거고 이준석 대표 역할이 여기서 조금 애매해요. 어떤 점이죠? 약간 입장이 분명치가 않아요. 이 요구를 좀 받아들이는 듯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랬다 비례 1번에서 3번으로 협상 카드가 바뀌어요. 그런데 요 3번이라는 걸 또 개혁신당에 그때 4명의 의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분들이 또 알아. 이런 협상이 들어왔다는 거. 의논을 한 거지. 예. 의논을 한 거고 아니 또 김영선 전 의원이 직접 전화를 했어요. 좀 비례 좀 달라고. 의원들한테. 여기서 이제 양양저 의원 증언이 나와요. 네.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아니 나는 오늘 굉장히 그거를 현역 저걸 안 해보셔서 그래요. 공천 신청과 그 복잡 미묘한 그 전쟁을 안 치러봐서 그런데 정의당은 그런 일이 없었죠. 네, 저처럼 세 정의 번 있죠. 치러보고 경선하고 이러면 그냥 그러고 절에서 수도 만났구나. 있지. 이 정도는 뭐 이게 놀라운 일은 아니군요. 내가 이 오늘 토론에서 네. 양당을 이렇게 들여다본 거는 내가 이런 경험은 그러네. 처음이거든. 너무 솔직하게 속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그런 운영의 묘가 또 있을 수 있겠네. 그러니까 이게 운영의 묘. 이거는 이제 이거 정치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천 시즌이 되면은 네. 특히 이제 무슨 상대편에 대해서 또 상대 당에 대해서 뭔가 내가 가지고 있다. 그다음에 서류 들고 와요. 네. 봉투에 딱 엄청 넣어가지고 들고 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맡아도 어느 거는 그 부분적으로 실체가 있는 것도 있고 네. 뻥튀기 된 것도 있고 그 투서 같은 게 사실 그 선거 시즌 되면은 너무 잘 아시지만은 투서 이렇게 쌓이잖아요. 네. 당 사무처에. 네. 예, 기조. 검증하다가 시간 다 가. 그렇죠. 진짜 이렇게 오거든. 맞아요. 예. 근데 이제 요건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누구 비리 이만큼 있다. 이 예. 사람 하면 안 된다. 네. 이런 투서가 많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개혁신당 네. 같은 경우에는 비례 정당으로 이제 비례 정당이 아니라 이제 현역 의원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였고 예. 현역 의원이 이제 4명밖에 없었고 한 명 더 들어오면은 국가 보조금도 네, 네. 탈 수 있고 이런 딱 절박한 상황인데 이거를 아마 이제 명태균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도가 돼가지고 어떤 그 사정을 아니까 또 어차피 김영선 의원이 김해에서 컷오프되고 그랬으면 이제 의원 배지를 달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뭔가 기획을 한 거겠죠. 예. 거래를 해보자. 네, 한번. 그래서 이준석 그 개혁신당한테 가가지고 이제 그 시도를 한 건데 네. 그게 먹히지 않은 거죠. 네. 큰 줄기에서 보면 저는 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근데 봅니다. 마지막 먹히지 않은 거는 김종인 위원장 선에서 이제 안 먹힌 것 같고 그 전까지는 뭐 3일 밤낮을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 사실 어느 정도 협상이 아니, 거의 3일 밤낮을 저거 한 건 아니에요. 네. 제가 볼 때는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지만은 뉴스를 보니까 쭉 이렇게 협상을 해가지고 밤까지 했는데 안 돼가지고 네. 협상은 거기서 끝나고 네. 그 다음에 그 뭐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것도 지역 가깝고 이러면은 그때는 뭐 절에서 잘 수가 있죠. 그런 사람들이 많죠. 차가 없어서 자고 가는 이상한 게 아닌데. 그런 케이스인가? 그 2, 3일 더 머물러 있었다는 거는 이제 여기서 말하는 비의원인데 네. 그 보도 자료 작성도 하고 네. 네. 또 계속 협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기사 내용은 그래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은 먼저 올라온 것이죠. 그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이준석 의원은 먼저 좀 올라왔고 남은 협상은 네. 이제 다른 의원이 남아서 좀 했었던 그러니까 것 거기서 같고요. 그냥 노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거는 아니, 누구라도 당 500 차원에 가서 의논을 한 거예요. 맞아, 네. 의논했다고 의논을 나와 있어. 했으니까 저 김종인 위원장이 노한 거지. 김종인 위원장한테 보고가 된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건 너무 뭐 그럴 수 있는데 그게 저는 뭐 어느 정도의 중요한 그 정보만으로 당이 공천을 1번 줄 거냐 3번 줄 거냐라고 의논했을 거라고는 저는 상상이 안 가고 오히려 대통령과 대통령 영부인에게 더 결정적 타격이 될 수 있는 그런 정보가 전달됐으니까 그게 그렇게 심각하게 논의가 되지. 아니 전화가 와서 김영선 의원의 거취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말라고 했어요 정도를 가지고 비례대표 3번을 줄 수 있느냐. 그렇죠. 택도 없는 소리야. 문자 갖고는 안 되고 뭐가 있어. 더 그러니까, 큰게 그러니까 있다. 이 정보와 김영선의 3번 주는 거로 딜할 수 있느냐라는 논의를 당 차원에서 같이 의논을 한 것이지.
김영선 의원의 공천에 저 김건희 여사가 어느 정도 관여했냐 안 했냐를 가지고 네. 그게 지금 개혁신당이 급히 모여서 논의를 하고 뭐 칠불사에서 모여서 토론을 하고 그럴 사안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땐 밝혀지지 않은 뭔가 딜한 더 중대한 내용을 김영선 의원이 갖고 있거나 명암무개 씨 갖고 있거나. 근데 이제 이준석 대표 말로는 자기가 그 텔레그램 내용도 그렇고 네. 명 쪽에서 얘기하는 게 네. 그 어떤 뭐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나 이쪽에 어떤 결정적인 무슨 뭐 개입이나 뭐 그 어떤 완결성이 없다는 네, 폭로의 거였어요. 완결성이 네, 없었다. 폭로의 완결성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무시한 거죠. 왜냐하면은 당시 이준석 당대표 입장에서도 절박함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했겠죠. 네. 새로운 당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의원을 많이 당선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 아니었겠습니까? 일단 그게 하나의 목적이었고 또 하나는 솔직히 말하면 대통령에 대해서 원한이 있잖아요. 뭐 이준석으로서는, 있을 수 있죠. 이준석 네, 네, 대표로서는. 네, 네. 그런데 그 정보 가치로 따져봤을 때 그걸 그렇게 크게 생각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명 쪽에서 제시한 게 그렇죠? 이게 정말 엄청난 거면 그거는 김영선 의원한테 공천을 주고 안 주고를 생각하기보다는 이준석 대표라면 내가 이준석 대표라도 그거를 만약에 엄청난 걸 정보를 받고 김영선 의원을 공천을 주면 그게 더 큰 문제가 될 거라는 걸 알죠. 그걸 뭐하러 바보처럼 공천을 주겠어요. 오히려 그 정보 가지고 그걸 가지고 나중에 뭐 이준석 대표가 활용을 하든 정부 비판을 하든 하겠죠. 근데 제가 볼 때 그 완결성이 부족했다. 정보 가치가 별로 없었다라는 이준석 대표의 판단이 저는 맞았다고 봐요. 아니 전 그 판단 맞다고 보는데 그러면 그거는 그 칠불사에서 그냥 처음 듣고 에이 말씀 잘 들었는데 그건 뭐 저희가 할 건 아니네. 네네. 그럼 가야지. 그걸 뭘 또 의원이 한 명 더 오고 그다음에 당에 가서 또 의논을 하고 네. 심지어 김종인 위원장하고도 의논하고 저도 장을 여러 번 장을 오랫동안 해봤지만 지금 우리가 볼 때 대통령 부인이 공천에 관여했어?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볼 때 좀 부적절한 처신으로 공격을 하지만 네. 그것 때문에 김영선 의원을 비례대표 1번 줄 거냐 3번 줄 거냐를 고민할 정도의 사안이냐 그런 사안은 아니에요. 네.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 상식적인 게 예. 뭐가 제가 있어, 이 기사를 뭐가. 보면서 뭐가 있어요, 일단 대통령실이나 여러 군데 나온 입장들 한번 보기로 하면은 예. 대통령실은 이건 당에서 한 거다. 김영선 전 의원 문제는 예. 이렇게 얘기했지 이 자체를 부인하진 않았습니다. 예. 근데 이게 저번에 이제 터진 블랙펄 인베스트의 이종호 그 멋쟁 해병 네, 사건하고 네, 똑같은 네, 네. 겁니다. 그 녹취록들을 쭉 보면 굉장히 대통령 부부 특히 여사를 사칭하잖아요. 그러면서 뭐 인사 개입하고 뭐 산부 체크하고 별게 다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은 대통령실은 누굴 응징했어야 됐을까? 당연히 이종호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까지 안 하잖아요. 예. 그리고 국민의힘은 이미 이종호 씨하고 한패가 돼 있잖아요. 기자회견도 열어주고 이 건도 똑같아요. 만약에 지금부터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완결성도 떨어지는 얘기고 별로 신빙성이 없는 얘기면 앞으로 이 명 씨에 대해 가지고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거든요. 대상이에요. 근데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앞으로 그거는 지금까지 벌써부터 징후가 나타난 게 이게 오히려 감싸고 보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종호 씨 경우에도 이종호 씨가 그 뭐 사칭하고 따르는데 정작 고발당한 건 접니다. 그거 웃기는 거 아니에요? 잘 살아 어떻게 된 거야? 예. 그리고 국민의힘에 그 해병대 member들이 가서 기자회견을 하는 걸 보고 저는 깜짝 놀라는 거죠. 사칭하고 다닌 사람들은 저 사람들인데. 예, 이 건도 이게 흘러가는 패턴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것도. 여기서 국민의힘 네. 전체를 물고 들어갈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그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명태균이라고 하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네. 어떻게 움직였고 뭘 기획하고 그거는 확실히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브로커들을 정치 주변에서 언저리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그 많은 사람들 그걸 다 징계하고 무슨 처벌을 하고 이러면은 저는 그게 오히려 굉장히 불안 요인이 된다고 봅니다. 아니, 근데- 그리고 왜냐하면 예. 무시할 건 무시하고 예. 뭔가 정말 드러난 게 있거나 이런 네. 게 있으면 이제 법적인 대응을 해야죠. 근데 네. 이 정도 가지고 지금 나서기도 뭐하고 괜히
아니 근데 뭐가 사실인지 네. 아닌지를 지금 아직은 알 수가 아니, 우리 없는 김정대 상황인데. 의원님 말씀은 네. 예를 들어서 이게 그냥 소문으로만 막 오고 가면 사실 뭐 저 용산에서 나서기 조금 그럴 수 있죠. 근데 네, 그렇죠. 용산이 보- 나서면 이상해. 보도가 막 됐잖아요. 네. 이 정도로 저 용산을 팔고 다니는 특히나 김건희 여사를 아주 톡 찍어갖고 뭐 나 대통령 또 전화했다고 이런 거짓말 만약에 거짓말이에요. 네. 거짓말을 막 해대는 사람이 있고 당연히 그 거짓말을 했다는 건 자기의 어떤 이익을 추구했을 거 아니에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 거짓말을 했을 테니까 네. 그 정도로 한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이 사람은 법적 처벌이든 뭐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으로서는 뭐 좀 기다려 보겠죠. 왜냐하면 저도 그 확실하게 텔레그램 내용이나 여사님이 이런 전화한 걸 적이 모르니까. 없는데 전화 왔다고 한 사람을 왜 가만 놔둬요? 고발해야지. 전화 왔었나 보죠. 아 그러니까. 근데 그 전화의 내용이 문제라는 전화가 거예요. 오고 갔다는 거야. 전화의 내용이 그러니까 그래서 전화한 것 고발을 자체는 사실인데 네. 어떤 직접적인 뭐 공천 정말 김영선 의원을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아니면 내일 공천 발표된다 이런 얘기가 했는지 안 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 네.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네. 대응하기가 곤란하죠. 아 그래서 그런데 곤란한 분도 이해를 해줘야죠. 어떻게 곤란한 해서. 거 이해- 이런 문제가 아니, 김영우 있을 의원이 때 진짜 곤란하신 거 네, 같아요. 곤란하실 것 이런 같아요. 문제가 있을 때 네. 바로 잡은 적이 없어요. 예컨대 천공 같은 경우 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서 왜 용산 이전도 내가 했고 뭐 엄청나게 말을 네. 많이 했는데 한 번도 조치를 취한 적이 없습니다. 음. 근데 그걸로 또 고발당한 게 그때도 저예요. 조심하세요. 명태균 씨가 오늘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민형사 소장 접수합니다.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책임의 시간입니다. 김종대 또 고발당해 생각나. 조심하십시오. 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지 않아도 그런데 제가 그 이제 약간 아니, 좀 조심하세요. 저기 목소리 토마토하고 떨렸어. 얘기를 떨렸어. 해보니까 음성이 떨렸어. 뭐 고발 전문가이기 때문에 뭐 하나 더 받는다고 고발 해서 당하죠. 뭐- 피고발인 전문가잖아요. 예, 지금. 그거 뭐 큰 차이는 없는데 네. 그 뉴스 토마토하고 제가 연휴 때도 좀 통화를 해봤습니다. 네네. 궁금하니까 아, 다 출근해서 일하고 있더라고. 네. 그런데 거기도 벌써 저하고 같은 또 고발을 당한 데기 때문에 명체지. 굉장히 조심하고 이거 돌다리도 몇 번 두들긴 기사예요, 그렇죠. 실제로. 네. 저도 여러 번 확인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는 감당할 만하다고 판단을 한 것 같고 이후 대책을 이미 세워놓은 것 같아요. 아. 네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소송이 들어왔을 때 네. 대응할 수 있는. 네, 네. 그러니까 다 까는 게 아니라고요. 네. 통상적으로 이럴 한번 때. 지켜보겠습니다. 네. 네. 아 근데 지금 이제 대통령 내외가 체코 맞습니다. 가시죠. 그리고 네. 이제 추석 내에도 김건희 여사가 굉장히 아주 활발한 활동을 네. 네, 대외적으로 많이 또 최근에 연이하고 있는데 어떻게 요거는 대통령 지지율이나 뭐 이런 거에 있어서 국정 운영하는 데 있어서 괜찮은 일이에요? 뭐 워낙 활발한 분이시니까 활발하게.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좀 나가서 얘기를 했는데 좋진 않죠.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에 사실 김건희 여사 이런 그 대외적인 활발한 행보가 네. 족쇄 역할을 할 거예요. 네, 족쇄가 될 거예요. 그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네. 이게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높고 상황이 좋을 때는 영부인께서 활동하고 이런 게 이제 때로는 보탬이 될 수도 있지만 지금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제가 이제 추석 때도 서울 동대문뿐만 아니라 이제 포천, 연천, 가평 네. 제가 과거에 활동했던 전 지역에 지역구. 네. 예, 어르신들 정말 윤석열 대통령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다 찍었던 예, 예, 예. 이런 분들하고 이제 통화를 많이 하고 그랬는데 진짜 걱정하더라고요.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걱정을 하고 아 이런 때는 정말 좀 자제하는 게 좋겠다. 아 그리고 지지율이 낮을 때는 네. 사람이 싫을 때는 뭘 해도 뭘 하면 더 싫은 거예요. 맞아. 자원봉사도 그렇고 네. 그게 자원봉사가 자원봉사로 인식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그 마포대교 그 사진도 그렇고 좋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를 했는데 아 이거 김정숙 여사의 그 타지마을 사진하고 네. 김건희 여사의 그 마포대교 사진이 딱 두 개가 대비되면서 예. 좋지 않다. 자제해야 된다. 이번에 네. 체코 가시는 것도 네. 뭐 세일즈 외교 한다고 이제 대통령께서는 원전, 예, 네. 예, 가시곤 하는데 이게 꼭 부부 동반을 해야 될 일인지는 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굳이. 예, 굳이 그래서 네. 자제하는 게 맞다. 근데 방금 그 타지마을은 왜 나온 거죠? 국민의힘이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역할에 충실하신 거예요 좀 지금. 살아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제가 그러니까. 사실 네. 고통스러워요. 제가 여기 나 여기 저기 섭외가 처음에 잘 안 네, 됐잖아요. 근데 네. 내가
섭외가 안 된 이유가 있더라고. 이게 이제 저기 전화번호에 네. 문의만 방송 이렇게 써 있어. 장르만으로 안 하고 장르만인데. 어렵다고 했잖아요. 지금. 그래가 자꾸 장르만은 좀 심하다. 딴 데서 전화가 오는 줄 알고. 어려워. 예. 근데 내가 이 얘기를 왜냐하면 네. 이런 방송이나 유튜브 이런 데 나가면 저는 사실 국민의 힘으로부터도 굉장히 비판을 받고 네, 외로워요. 그다음에 이 야권으로부터도 그래요. 그래가지고 댓글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걸 제가 너무 잘 알아. 왜냐하면 저 사람은 국민의힘 몫으로 나가가지고 오늘도 보세요. 지금 2대1인데 네, 지금 탐칭부수 돼가지고. 뻔하거든. 어제도 뭐 3대1이었어. 거기는 또 개혁신당까지 나와가지고 SBS 얘기하시는 네, 거는. 정치쇼. 네. 그래서 그런데도 제가 그래도 나가서 네. 얘기하는 거는 물론 저는 뭐 여태까지 계속 그 용산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어요. 네네네. 저는 그 영부인께서도 그 후보 시절에 내조만 하겠다고 하는 약속, 네. 그 변화된 거에 대해서 이 입장 표명이 없냐? 음. 이 부속실 생기고 말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을 너무 이제 좀 쉽게 생각하고 네네. 입장 표명, 그러니까 입장이 달라졌으면 그거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거 없이 지금 대외 활동을 계속 한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아직도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그런 얘기예요. 여기까지 하세요. 전화와. 저는 전화 오기를 간절히 정말 바라고 있습니다. 오는 게 저도 아니라 한번 당에 전화해서 걔 좀 잘라라 이렇게 전화 아니 온다. 근데 오히려 그게 나중엔 또 자산이 돼서 4년 후에. 나중에 언제요? 근데 도대체 언제까지 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기다리시고 또 일단은 기다리시는데. 저는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 네. 높아져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네. 드리는 거예요. 이거 우리 같은 사람이 얘기를 안 하면 누가 해요? 근데 진짜 누가 합니까? 내가 충심으로 좀 아니 말씀드리는 그러니까 거다. 그런 네. 입장을 감안해서 오늘 하신 말씀으로 우리가 들으면 돼요. 그렇습니다. 의무감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좀 이렇게. 그리고 네. 정치를 잘했다 못했다는 네.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은 결국은 정권 재창출에 성공하느냐 여부예요. 네. 대통령 통치 어떤 네. 성공 여부는 그 문재인 대통령 쪽에서도 그때도 뭐 적폐청산이다, 원전 폐쇄다, 검찰 개혁이다 했지만 취지와 방향은 모르겠어요. 그쪽에서는 옳았다고 하지만 결국은 실패했잖아요. 네. 정권 실패. 그러면 네. 실패한 겁니다. 재창출에 그러니까 실패했다. 윤석열 이 정부도 네. 뭔가 개혁의 방향은 옳고 취지는 옳고 또 반개혁 세력의 반대 때문에 실패한다. 이런 얘기 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후년 지방선거에서 이기냐 말이죠. 어떻게 하면 이겨야 되느냐. 나는 일희일비하지 않겠다 지지율에. 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지지율을 올려놓고 지방선거에 네. 이기고 네. 또 정권 재창출하고 그 다음에 또 총선에 이기고 이게 돼야 되는 거지. 네. 방향만 옳다? 방향만 옳게 통치한 사람들 너무 많아요. 하지만 실패하면 실패한 거잖아요. 그래서 네. 지금부터라도 태세 전환이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대로 가면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까? 이대로 가면은 비 오는 날 보름달 구경하는 것보다 저는 어렵다고 봐요. 정권 재창출. 비 오는 솔직히 날 말하면. 비유가 너무 네. 비유가 찰지네요. 비 오는 날 추석이니까. 추석 기운이에요. 기상이변으로 한쪽은 별이 있고 한쪽은 비가 오고 그래서 지금 아직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네, 네. 지지율을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을까. 다행히 뭐 24일 날 한동훈 네. 지도부하고 식사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사실 제일 먼저 했어야 되고 그다음에 추석 전에 사실 의료 대란 네. 이 추석 전에 한동훈 대표하고 대통령은 단독으로 만났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차피 이제 당내 계시는 언제까지 할까요? 지금 12시 네. 넘었나요? 죄송합니다. 식사하셔야 돼요. 진짜 끝으로 오늘 처음 나오셨으니까 네. 지금 용산에서 혹은 당에서 지금 빨리 좀 사라져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네? 다음번에 나 출마해야 돼요. 그 자식이 둘이나 있으신데 그러니까 지금.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정권 재창출 빨리 뭐 누구 이름을 거명하진 않으셔도 좋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빨리 사라져야 됩니까? 용산에서 악성 댓글 살려. 용산에서 용산에서. 용산 그 정말 그 예, 용산. 그 사라지는 게 아니고 네. 영부인께서 조금 활동을 좀 자제하시고 영부인은 활동자제. 네, 자제하시고 네. 그다음에 여태까지 쭉 일어났던 일 예. 이거 이제 다시 언론하고 또 정치인들하고 소통을 확실히 잘 하시고 특정인들만 불러가지고 식사하거나 이거 하지 말고 이제 좀 폭넓게 네네. 그거 하려고 사실 청와대 떠난 거 아니에요? 뭐 비서실 같은 데는 괜찮아요 지금? 저는 비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문제라기보다는 네. 대통령 스스로 어떤 그런 자세를 바꾸는 게 더 중요하죠. 대통령. 국민들이 볼 때 지금 용산 비서 누구 하나 무슨 갈아치운다고 해가지고 별 문제가 그게 해결이 아니다. 될까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대통령이 제일 문제네요. 좀 바뀌셔야죠.
그러니까 아니 한동훈 외롭게 하지 말라 해놓고 한동훈을 네. 이렇게 왕따시키면 안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네.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물론 한동훈 대표도 더 잘해야 되고 네, 네, 그렇게 해가지고 국민들을 좀 안심시켜 가면서 네. 이렇게 해야죠. 너무 맞는 말 저도 많이 하지 없습니다. 마세요. 예. 네, 우리 이렇게 김영우 하시면 됩니다. 예, 김영우 의원님 아, 무늬만 방송. 다음에 또 뵐 수 있겠죠? 아 다음에요? 네. 아니 뭐 적당할 때 불러주세요. 걱정돼. 아니, 김성태 의원님 나오지 말라고. 아 여기 성태형이 나오시네요. 네. 아, 그 형이 낫죠. 아 빵꾸냈어요. 난 게 아니라 둘이 무시. 김성태 형이 잘하죠. 저보다는 인지도도 높고.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세 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예,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